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장기전, 그리고 미국의 비협조적인 사우디, 저 두 나라가 강하기는 해도 단독으로 저렇게 미국에 대항할 만큼 힘을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닐까. 그 국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을 넘어서고 싶어 하는 나라, 중국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이든과 시진핑의 통화는 관세 철폐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바이든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시진핑은 대만을 건드리면 타 죽는다. 이런 식으로 강한 협박을 해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이 기세등등한 상황이고 바이든이 후달리는 상황이다. 결국 중국의 합의를 이끌어내야지만 이 상황을 종료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러시아와 사우디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급한 바이든이 이런 굴욕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됐다는 거 아닌가. 그런데 미국 서열 3위인 하원 의장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통화한 지 얼마 안 돼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아 순방에서 반도체 주요국인 대만을 안 갈 리 없다라고 이제 봐요. 왜냐면 4월 달에도 가기로 했다가 펠로시가 코로나로 못 갔었고 저번에 한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었죠. 대만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게 되면은 중국과 좀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치포 동맹 확인도 받을 겸 펠로시급에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만 방문을 중국이 극도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펠로시가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를 요격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거의 발작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반응할 때는 굉장히 분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의 대만 방문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 왜 하나의 중국에 목을 매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대만이 미국의 편이 되고 반도체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대만이 갈라진다라는 거는 중국이 하나에서 둘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역사상 분열은 좋지 않은 일들을 가져왔었거든요. 치욕적이기도 하죠. 허락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중국의 정치에서도 연합 정치를 하고 있고 이번에 3연임을 시작하면서 일당 체제가 완성이 되는 상태인데 거기다 지방 정부의 힘이 강한 곳이 중국입니다. 연합의 느낌이 강한 곳이거든요. 그런 불안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미국이 봤을 때 반대로 대만은 중국의 공산당이 가진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펠로시가 대만 방문할 때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죠. 지금 가고 있는 비행기도 하와이에서 급유를 하고 세 대가 세 군데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방향으로 하나, 한국으로 하나,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 대만 방문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인데 깜짝 방문을 할 것인가 아닌가, 이게 지금 사람들의 관건인 거죠. 그리고 깜짝 방문했을 때 군사적인 충돌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연임을 앞둔 시진핑은 지금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덩샤오핑의 권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봉쇄를 강하게 한 것도, 공동 부유를 강조한 것도 명분에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리에 맞지 않는 정책들을 최근에 자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대만을 정벌하면 덩샤오핑도 해결 못한 일을 하게 되는 최고의 명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만한 적당한 명분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들어갈 거라 보진 않아요. 하지만 대만을 미국이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만약에 대만에 미군 기지가 들어간다라고 볼게요. 목 끝에 칼을 겨누는 형국입니다. 거기다가 대만의 해안은 대부분이 해안 절벽으로 최고의 요충지예요. 상륙 작전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미군이 점령하게 된다라 그러면은 미군 같은 경우는 상륙을 방어만 하고 공군 기지 위주로 활용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바뀌겠죠. 미국이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점령해서 중국 본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중국이 원하는 명분일 겁니다. 중국은 러시아, 사우디랑 다르게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전쟁 지속을 위해서는 에너지, 원유 조달이 필수인데 중동으로부터 먼 바다에서 이렇게 수송을 해야 됩니다. 수송길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미국의 해군은 전 세계에 뿌려져 있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유 수입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대만을 장악해야 남중국해를 장악할 수 있고 원유 수송로 확보가 좀 더 유리해집니다. 이 길은 한국과 일본도 원유가 들어오는 길이에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이 중요한 자리가 싱가포르와 폐협이 하나 있고, 그리고 대만이 마지노선
우선순위로 볼 수 있는 요충지니까 대만이라도 먼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바닷길이 안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미국의 주력 부대는 괌에 있습니다. 괌과 대만의 사이는 굉장히 깊고 넓은 바다예요. 그래서 연안과 달리 잠수함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대만을 장악하게 되면은 괌까지 잠수함 작전을 하기가 좋아지죠. 그래서 괌에 있는 군대들이 대만 근처로 오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반대로 대만을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은 연안에서 잠수함이 움직여야 되니까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군사적으로도 작전 반경이 불리해집니다. 대만에서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게 되면은 중국 대부분의 지역이 사정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죠. 그럼 중국이 쳐들어오면은 어떤 전략으로 쳐들어올까요? 기본 전략은요, 순식간에 대공망이랑 전투기를 파괴하고 상륙해서 미국과 일본이 대응도 하기 전에 대만을 장악하는 겁니다. 미 육군대학 논문을 보면은 중국이 14시간 안에 대만 장악을 목표로 한다. 미국과 일본은 응전하는데 24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14시간 안에 장악하고 10시간 동안 수비태세를 갖춰놓게 되면은 일본과 미국도 재탈환하는 게 꽤나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급습했다가 결국 단기전이 되지 못하고 장기전이 됐습니다. 장기전은 군사 충돌뿐만 아니라 보급, 경제, 외교 모두가 중요해져요. 중국이 불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쟁 이후로 중국의 대만 침공 전략은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기로 치려면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누르고 들어가야 피해가 적은데 대만의 지형 자체가 천혜의 요새로 공격을 하더라도 들킬 가능성이 높고 보급이 약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국이 전투를 시작해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대만의 반도체 회사를 접수하기 위해서 목숨 건 전쟁을 벌일 이유도 없고,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ASML로부터 노강 장비를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 전략가는 중국이 침공하면은 TSMC를 폭파해서 매력을 떨어뜨려라, 이렇게 권유할 정도로 TSMC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대를 움직이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호주에서 했던 방식대로 정치인들을 매수하거나 포섭해서 그 나라의 정당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결정적일 때 성문을 열어줄 수 있는 첩자를 씹는 전략이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기는 언제가 될까? 개인적으로 2025년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2025년이 되면은 중국의 전투력이 근처 미군의 주력 부대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게 돼요. 하루 안에 점령하는 전략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근처에 있는 미군 부대보다 전략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지리적 군사적 우위도 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에너지 수급도 2025년에는 중국이 유리해집니다.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관이 중국 북부는 2019년 12월에 개통이 됐고요. 중간 부분은 2020년 12월부터 개통이 됐고, 남쪽 부분은 2025년부터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앞바다에서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쫙 띄워놔요. 보통 전쟁 시에 아파트 같은 고층 건축물이 방어벽이 되는 것처럼 해상 원자력 발전소가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인계철선이 될 수 있고, 미국의 함대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들어오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되면은 함대가 진입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25년이 위험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중국 대만 침공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던 시기고, 지금은 그 농담을 넘어서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론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사태 이후로 이런 가능성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국은 벌써 반도체 생산 기지를 한국,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 지으려고 지원금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발언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미국의 외교는 중국을 더 촘촘하게 조여가고 있습니다. 조이기가 강해질수록 조여지는 쪽에서는 더 강해지기 전에 뚫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는 시기가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2025년 이후에 명분이 생기고 군사적으로 방어가 허술할 때, 그때가 가장 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봤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의 반도체 법안, 그리고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지리적인 관점에서 봐도 왜 반도체 법안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